안녕하십니까. 내추럴 FMP 중앙연구소 연구소장 김한재 박사입니다. 오늘은 효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효소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여기저기서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왜 중요한지,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섭취는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져야 좋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소란 무엇일까요? 효소는 각종 화학 반응에서 자신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지만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촉진하는 단백질입니다. 어려운 이야기 같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식사를 하시면 밥, 국, 반찬 등을 통해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등을 섭취하게 되는데요. 이때 영양소들은 분자량, 즉 분자의 질량이 커서 세포 내로의 직접적인 흡수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분자량이 작은 상태로 변환되어야 하는데요. 이때 효소가 쓰여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등을 작게 분해시켜 주죠. 또한 작게 분해된 것들이 다시 필요한 곳에 가서 재합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이렇게 다시 크게 만들어주는 것도 효소가 합니다. 즉 효소는 영양소들을 작게 분해해서 세포 내에 쉽게 흡수하도록 도와주고 필요할 때는 다시 영양소를 커지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효소의 이화와 동화 작용이라고 합니다. 이런 작용이 없으면 영양소의 흡수와 신체 기관의 생성 등이 일어나지 않겠죠. 이처럼 효소는 생명 현상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효소를 체내 효소와 체외 효소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체내 효소 중에는 영양소를 획득하기 위한 음식을 분해하는 소화 효소와 신진대사를 유지하게 하는 대사 효소가 있습니다. 체내 효소는 체내에서 합성되어 만들어지는 특정 효소로 잠재 효소라고도 합니다. 한편 체외 효소는 음식물에 포함되어 있는 효소로부터 얻어지기 때문에 식품 효소라고도 말합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효소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먼저 체내 효소인 소화 효소가 있습니다. 효소 다이어트라고 들어보셨죠? 효소가 살을 빼준다는 것이 음식물을 섭취했을 때 음식을 분해하는 것이 소화 효소로 많이 인식하고 계셔서인데요. 소화 효소만 있는 것이 아니지만 가장 관심이 있는 부분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소화 효소의 종류 및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밀라아제는 전분을 포도당으로 분해하고 프로테아제는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하며 리파아제는 지방을 지방산으로 분해합니다. 두 번째는 체내 효소인 대사 효소입니다. 창자에서 소화 흡수된 영양분을 세포에서 항상 최고의 상태로 균형을 유지하는 기능을 가진 효소로 소화 효소와는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혈액을 만들거나 심장을 움직이거나 몸을 움직이는 에너지원이 되고 피부와 근육, 뼈 등을 만들고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의 작동 구조를 만들고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고 노폐물의 배설을 받는 등 모든 생명 활동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대사 효소인 것입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신진대사 촉진으로 흡수된 영양분을 세포에 전달하여 효과적으로 작동시킵니다. 두 번째로 자연치유 강화로 몸의 나쁜 부분을 개선하고 질병을 치료합니다. 세 번째로 유해 물질의 제거는 독소를 빼 땀이나 소변으로 배설하게 하죠. 네 번째로 면역력을 향상하고 질병 및 감염, 또한 이물질에 대한 저항력을 향상시킵니다. 다섯 번째로 혈액 정화 작용으로 혈액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게 합니다. 여섯 번째로 지방의 분해로 체내 여분의 지방을 분해해서 배출시킵니다. 체외에 있는 식품 효소가 있습니다. 식품 효소는 음식에 포함되어 있는 효소로 음식을 먹을 때 유입되는 효소죠. 불을 통하지 않은 생식과 발효식품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고 소화 효소와 마찬가지로
소화 기능을 하는 효소입니다. 효소는 단백질이 주 성분이므로 온도가 40도 이상이 되면 구조가 바뀌기 시작해 제 기능을 상실합니다. 생야채와 과일, 고기, 된장이나 청국장 등 가열된 식품과 함께 드시면 음식 효소가 소화를 돕는 작용을 해주는 것이죠. 이처럼 효소는 우리 인체 내에서 벌어지는 모든 활동에 관여하는데요. 생명은 효소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제 효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러나 효소가 파괴 혹은 감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첫 번째로 효소가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의 균형이 깨지는 경우입니다. 체내의 효소는 알맞은 pH, 그리고 적당한 보효소, 습도, 단백질 등을 갖추어야 활발한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효소의 양이 감소하거나 그 활성이 저하되어 각 체내 장기의 기능이 악화되므로 건강 상태가 무너집니다. 효소의 밸런스가 깨지면 건강할 수 없다는 것이죠. 둘째로 오염과 독성 물질에 영향을 받는 경우입니다. 공해, 식수, 토양 등의 오염, 화학비료, 농약, 인스턴트 식품 등 직간접적으로 효소를 감소시키거나 그 활성을 떨어뜨려 모든 세포가 약해지면서 체력을 악화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이가 들수록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소화효소 및 항산화효소가 감소한다는 것이 다양한 연구를 통하여 입증되었습니다. 우리나라와 식생활이나 유전적으로 비슷한 일본의 경우는 1991년에 연령에 따른 각 소화효소의 감소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녹말을 분해하는 아밀라제의 경우만 하더라도 확연한 감소를 알 수 있죠. 또한 노화의 원인인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항산화 효소가 감소된다는 것도 발표되었습니다. 넷째, 고온으로 음식을 조리하는 경우입니다. 일단 우리가 음식을 고온으로 요리하게 되면은 이 효소들은 파괴되고 효소는 더 이상 그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물리적인 단백질 분자는 존재할지 몰라도 효소는 생명력을 잃게 되는 것이죠. 다 써버린 건전지처럼 외형은 남아있으나 안에 전기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효소가 생명 현상의 중요한 단백질인 만큼 이렇게 파괴되거나 감소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겠죠. 이를 막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체내 효소와 똑같은 효소를 신체 밖에서 보충하여 깨어진 밸런스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특히 복합 효소 분말은 스트레스나 노화에 의한 소화 효소의 불균형을 잡아줄 수 있도록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효율적으로 분해해서 작은 단위의 포도당, 지방산, 아미노산으로 분해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본인이 어떤 효소가 부족한지 알고 계신가요? 누구나 부족한 효소를 스스로 깨닫기는 힘듭니다. 따라서 가급적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하여 여러 종류의 효소가 들어있는 복합성 효소가 가장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합 효소를 선택하실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효소 가수 분해물은 효소와 틀린 것으로 효소로 알고 섭취하는 것은 주의하십시오. 효소 가수 분해 추출물 등은 효소를 이용하여 분자량을 작게 한 것이란 뜻이므로 효소를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닙니다. 둘째, 최근 발효를 이용한 효소 제품들은 어찌 보면은 발효한 배양액을 건조시킨 것인데요. 발효한 것이란 의미의 효소이지 산화 환원 효소 등의 타 효소와는 다른 것입니다. 꼼꼼히 제품을 살피고 중점적으로 관건하는 내용의 의미를 알아야 스마트한 소비자라 할 수 있겠죠. 이상으로 효소에 관한 기초를 알아봤습니다. 우선 평소 섭취하는 음식물로부터 건강에 기초적인 영양분을 섭취하시고 그 외 부족한 영양소는 건강기능식품을 이용하여 보충해 주십시오. 단 건강기능식품의 오남용은 건강을 해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전문 기업의 제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